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제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과 또 다음번에는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주제로 저희가 잡을까 하고 했다가 오늘 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제가 원래 나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그리도록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나무를 그려왔습니다. 조금 피로감을 살짝 줄여드리려고 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좀 이따가 펜으로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면 이게 한국 미술 교육의 폐단인가 싶을 정도로 아동들은 별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1도 없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는 순간 모두 다 나 그림 못 그리는데 이 얘기를 모두 다 하신다. 그래서 그림은 잘 그려야 된다라는 교육을 우리가 계속 받았구나. 그러니까 잘 그린다와 못 그린다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이제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은사가 영어 표현으로 기프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선물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상대방이 주고 싶은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선물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따가 나무를 그릴 때 함께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PPT에 보시면 오늘 할 주제는 저희가 생명나무 그리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인생나무라고 번역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트리 오브 라이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상담자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이거를 생명나무라고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조금 더 이 라이프라는 의미가 또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 저로서는 좀 더 인생보다는 생명이라는 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생명나무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태어날 때부터 HIV에 걸려서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치료자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HIV 걸린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뿌리, 기둥, 가지, 잎,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원래 있었던 건 벌레였습니다. 벌레였는데 이제 제가 그걸 빼버리고 제 버전으로 수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액을 넣었는데요. 이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들과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이 각각의 이제 본인들의 생명나무를 다 각자 그린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전체 벽에다가 다 붙여서 이게 하나의 숲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 숲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명나무를 굉장히 많은 집단의 아이들, 청소년들 혹은 가족하고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 저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이제 뿌리, 기둥, 가지, 잎, 열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사실 그 각각의 위치에서
이걸 그림 검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혀 그림 검사랑 상관이 없고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뿌리 부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작성하실 건데 그 그림의 뿌리 부분에 이제 나의 근원, 내가 있게 된 배경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가 해보고 외국 사람들한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제가 여기서도 우리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벌써 단어 자체에서 우리 민족성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고 하지 내 엄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저 뿌리에 나의 민족성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뭐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걸 쓰진 않아요. 근데 본인의 고향은 쓰더라고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는 써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어느 민족의 사람인지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마 타지 생활을 또 하는 분들 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민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심을 두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마 단일 민족이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는 내가 있게 된 근원, 배경 이런 걸 쓰는데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이제 크리스찬인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거기 밑에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근데 그 친구의 열매에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기둥에는 나무의 기둥은 사실 내 나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 속에서 나에게 중요했던 경험과 기억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 부분에는요, 나의 소망, 바람, 꿈, 이상 이런 거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잎은요, 잎에는 나의 소중한 관계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의 성취, 이뤄낸 성취, 자랑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건데 저는 이 열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내가 받은 은사 이게 뭔지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남들과 다른 나에게 주신 나만의 선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열매에 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 수액은 좀 이따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벌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벌레가 뭐냐면 열매나 가지나 잎을 갉아먹는 애기 때문에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표현하는 애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뺐죠. 제가 원래 그렇게 벌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걸 해봤을 때 이제 아동들이 굉장히 삶에서 환경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이 나무 크기만하게 벌레를 그리더라고요. 벌레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친구한테 지금 벌레는 어떻게 됐니? 라고 물었을 때 벌레는 사라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사실 맞죠?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네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신에요, 선생님. 새가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그랬더니 새를 막 그려넣어요. 그래서 새가 이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혹은 벌레 잡는 채를 그리더라고요. 벌레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벌레를 잡을 수 있는 채는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도 본인 스스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통제감을 갖기 시작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됐었습니다. 아까 제가 뿌리에 하나님이라고 썼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열매를 그리라고 했을 때 열매에 사과, 배, 나무, 사과, 배, 바나나 이런 열매를 그리지 않고요. 이 친구는 코, 귀, 눈 이런 신체 기관들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체 기관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되게 영민한 친구인데 자기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빠릿빠릿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좋은 이런 감각기관을 주셨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열매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체 부위들을 그리는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는 벌레는 빼고요. 이렇게 5가지의 플러스 수액을 넣었는데요. 이제 수액은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나무가 자라는 데는 햇빛도 받고 또 물도 있지만 이런 자연적인 거 말고 어떤 인위적인 자원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수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의 생명나무가 건강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돕는 지지체계나 또 그 건강성을 도와주는 자원, 지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명과 관련돼서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이제 저희가 생명나무를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서 한 2분, 3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나무를 소개해 주시고 특별히 다 소개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내가 이렇게 쭉 이제 작성하면서 가장 나한테 의미 있게 와닿은 것들 그리고 특히 열매 중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 관련돼서 저한테 기억에 남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청소년은 처음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거기에 그 면접지에 뭐라고 썼었냐면 주호소 문제가 절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절도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주 꾸준히 뭔가 간식을 훔쳐서 먹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이 얘를 굉장히 많이 아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먹었던 것을 가서 편의점에 가서 이제 다시 본인이 변상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냈는데 이제 더 이상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는 이게 커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결국은 교장 선생님이 이 친구를 이제 상담을 가라고 보내주셨는데 상담도 되게 짧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 한 4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4번을 이 친구를 만나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이제 사연을 쭉 보자 하니 이 친구가 종교 관련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몇 시간 학교를 다니고 있냐면 2시간인 거예요. 오는 시간 2시간. 그래서 왕복 4시간을 다니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근데 중요한 건 핸드폰이 없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데리고 다니고 여동생한테 자기가 받은 전화기도 여동생한테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데 4시간씩 왕복을 해서 다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딱 봤는데 키가 얼마나 하냐면 중학생인데 18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는 순간 야 소라도 한 마리 잡아먹겠다. 너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실제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집안의 형제는 5명이었고요. 그중에 셋째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만나서 사실 저는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도는 알겠는데 너무 먹고 싶었던 마음이 강렬했던 거는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친구랑 너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2번 만나고 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요즘에 저희 형이 계속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뭐라 그러지? 선물을 싸줘요. 그래서 그 선물로 제가 간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니 형이 그런 걸 사줘서 너무 기분이 좋겠다.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왜 저한테 그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 이제 더 이상 훔쳐 먹을 필요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에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근데 항상 뭔가 뜬금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그거 아세요? 이렇게 운을 띄우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수탉도 알을 낳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도시 촌년이지만 난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뭐라고?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탉도 알을 낳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미안한데 땡땡아,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뭔지 자세히 좀 얘기해 줄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아버지가 뭐 엄청 좋은 관상용 닭을 뭐 몇백만 원짜리래요. 그 닭을 선물을 받았는데 얘를 부화시켜서 좀 알을 부화시켜서 이제 좀 가기에 도움이 되보자 그 알을 부화시키는 기계를 스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 알을 부화시키고 있는데 근데 얘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수탉도 알을 낳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있잖아, 너무 궁금한데 수탉이 알을 낳으면 거기에는 병아리가 있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요, 없죠. 그래서 그래? 그럼 알을 왜 낳아?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수탉이 낳는 알에는 이 수탉이 병이 있을 때 본인의 독소를 그 안에 담아서 배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알을 낳기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는 이 얘기를 왜 지금 여기서 나한테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이, 그러면 그 알은 똑같이 생겼니? 다른 닭의 알이랑 암탉의 알이랑 똑같이 생겼니? 그랬더니 네,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그 알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알에는 생명이 들어있는지 또 어떤 알에는 독소가 들어있는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구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그 친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조용히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들려준 그 수탉이 낳는 빈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좀 나름대로 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알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알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어떤 알에는 독소가 들어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절도를 했는지 뭔지 나는 관심 없고 사실 너가 어떤 생명체로 자라날지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 라고 마음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이 친구도 어쩜 내심 제 진심을 알아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되게 값지고 귀한 것들인데 우리가 사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되게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같이 생명나무를 각자 그려보시고 우리가 이 생명나무 안에서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 받으셨잖아요. 그 종이에다가 먼저 뿌리 부분에 요 내용들을 각자 쓰시면 돼요. 뿌리에는 나의 근원, 나를 있게 한 배경.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쓰시고요. 그리고 기둥에는 나에게 중요한 경험과 기억.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종이에 하나씩 쓰시게 되는데 쓰시게 되는 내용 말고 쓰시지 않은 내용들도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삶의 배경 속에서. 그런데 그냥 지금은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만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바로 저 열매에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액입니다. 나는 어디서 이런 지지 체계를 받는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를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드렸으니까 각자 그냥 위치에 맞게 편하신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시는 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경음악도 깔아주시고 자, 다 못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차이는 나겠지만, 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말씀처럼요. 이제 각자 받으신 은사도 있고 또 생명나무를 그리시면서 제일 나한테 와닿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실 건데요. 그 PPT에서 공동체 나눔의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나의 생명나무 중에 제일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주시고 남은 나머지 분들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가장 기억에 남은 부분은 뭔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지, 혹은 나와 비슷하다고 느낀 부분은 뭔지, 아니면 나와 다르지만 혹은 나에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한 15분 동안 같이 집단 소그룹 나눔을 하겠습니다. 한 3분, 4분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는 다 저기 마음에 드시는 분들끼리 앉으신 거죠? 마음에 안 드시면 저쪽 멀리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되게 저기 가정 내에서 너무 금술이 좋으시고 화목하셔서 그런지 교회 오셔서는 꼭 따로따로 앉으시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형제님 대표주자 한 분, 자매님 대표주자 한 분 나눔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험한 거, 우리 소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경험한 거 나눠주시면 됩니다. 저 진짜로 여태까지 중에 가장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요, 지금 우리 형제님들. 목사님 혹시 마이크 넘겨주시나요?
자, 먼저 어느 자매님이 먼저 하시나요? 형제님이 먼저 하시나요? 아직 대화를 나누시는 게 너무 좋긴 해요, 사실. 제가 목사님에게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네, 자 이제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바람, 꿈, 이상. 우리 그래서 세 분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먹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게 걱정이 아니라 죽음, 두려움 없는 죽음을 갖자, 평안한 죽음을 갖자, 그걸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다들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두려움 없는 죽음을 갖는 게 그게 꿈이다, 그렇게 좀 얘기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갖는 거 저보다 더 어른들도 많겠지만 이제 나이 70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뭐 하나 했지? 열매에 대해서 할까요? 열매는 그 신앙, 내가 이뤄낸 성취 자랑, 내가 일어난 성취 자랑거리. 이 열매는 우리 신앙인 것 자체가 우리 좋은 열매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닌가 하고, 그리고 또 자꾸 나이 얘기하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도 자기 맡은 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어느 정도 아주 좋은 작은 지혜지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게, 지혜를 얻은 게, 갖고 있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굉장히 녹익은 생명나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되게 막 이렇게 잔잔함이 스며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매님도 질 수 없다. 정말 창피한데요. 사모님이 저한테 열매가 뭐냐 그걸 방금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쓴 게 딱 두 단어예요. 제 인생에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권사된 거고, 남편이 장로인 거,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게 아닌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진짜 부럽습니다. 네. 네, 너무 아름다운 그 열매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제가 뵈니까 너무 따뜻한,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느껴져서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 은사와 또 지금 함께 나누면서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에 다시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동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